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상임대차 확인서, 무상거주 확인서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상거주 확인서, 대법원 판례, 요 2016 판례하고 86 판례, 이 두 가지 판례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요 내용을 제가 판서로서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무상임대차 확인서하고 무상거주 확인서의 대법 판례가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전에 제가 이전에 임대차 설명할 때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라고 설명했고, 쌍무계약, 이쪽에 그 동영상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는 우리가 원래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이 오고 가야 됩니다. 오고 가는 계약이 있어야 임대차지, 무상이면 이것은 사용대차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오고 가지 않으면 무상임대차로서 사용대차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임대차일 경우에는 사용대차로 민법, 상임법을 적용 못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길 경우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하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 낙찰자 또는 채권자인 은행과의 경매 진행 시에 이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돼서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판례로 확정을 해준 겁니다. 주임법, 상임법을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무상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지만, 이런 다툼은 소송으로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 판례로 정의 내린 것입니다. 그 대법 판례가 뭐냐면, 대법 판례의 취지, 아까 두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임차인, 이렇게 무상임대차 확인서하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금반원 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대항력을 주장 못한다 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이런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임차인으로서 되돌릴 수 없고, 또 신의 성실상 한번 따라고 하면 그 원칙에 따라서 대항력을 주장 못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요건 3가지, 그 요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두 번째, 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돼야 되고, 이거는 채권자, 은행이겠죠. 은행에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고서 그 받은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세 번째, 매각물권 명세서,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임차인은 대항력 주장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즉 주임법, 상임법을 적용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 못한다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 그 다음에 대법원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 배당 배제, 임차인 배제로서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에서는 매각 물권 명세서에 필히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법원에 제출됐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만 충족됐다라고 해 1번, 2번만 충족돼서도 이 대항력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임차인은 1번, 2번만 충족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 낙찰자 또는 경매 참가자는 법원 문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법원 문건을 확인하는데 어떤 걸 확인하냐면 문건 송달 내역이 있고요. 법원의 문건에는 문건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낙찰자하고 경매 참가자는 법원 문건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법원에 제출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건 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문건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한테 문건을 송달해주는 내역입니다. 반대로 문건 처리 내역은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배당 요구라든가 채권 계산서라든가 무상거주 확인서라든가 그 부동산에 얽힌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문건 처리 내역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문건 송달 내역하고 문건 처리 내역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건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한테, 문건 처리 내역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건 처리 내역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 낙찰자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무상임차인 확인서, 무상거주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에 제출만 돼서도 되는 게 아니라 매각물권 명세서에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고로 그 임대차는 무상임대차로 사용대차로서 주임법하고 상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주택 상가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개념 알아봤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하고 무상임대차 확인서, 무상임차인 각서, 이런 것을 임차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되거나 또는 법원에 제출됐다 하더라도 매각물권 명세서에 명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대법원에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이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